네, 녹화되나요? 네, 녹화되는구만. 그래야. 아이고, 어이구, 잘됐다. 집에서, 여기 달방에서 지금 녹화하고 있어.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전하네. 그래야. 지는 좀 약간, 이렇게 하나, 내가?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네. 옛날 백남준 저기 뭐냐 비디오 아트 좀 약간 그걸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구현을 하려고 했는데 좀 안되네.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대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좌우로 해야겠네. 자, 오늘의 강의는 기다리던 뭐예요? 저기 벤자민 그레엄 시리즈. 이거 벤자민 그레엄 시리즈 드라마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거의 미니 시리즈급의 지금 연속으로 지금 거의 일일 미니 시리즈급으로 거의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저번 주에 했었는데 저번 주에 다른 강의가 원체 긴 게 있어가지고 약간 좀 저기 보류를 하고 이번 주에 이제 벤자민 그램 시리즈를 다시 이제 연기할까 합니다. 자, 벤자민 그리즈 시리즈가 이게 또 끊기네. 이게 전면을 다 올라겠는데 지금 이게 조명까지 좀 바뀌니까 박조인 약간 좀 신경 쓰고 원래 있던 장비인데 눈이 부셔서 이걸 못 쓰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쓰고 있어요. 눈이 부시긴 부시네. 잠깐만. 딱 맞나? 딱 좋아? 되게 좀 불안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야. 자, 오늘은 벤자민 그리움 시리즈를 연속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지? 그 회장놈의 새끼를 갖다가 저기 족치는 이야기했지. 벤자민 그리움도 이 양반도 아무래도 내가 알기로 이 양반도 유대계 쪽인 걸 알고 있어요. 워린 버핏도 유대인이죠. 유대계죠, 이 양반도. 보통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유대교인이라는 거를 잘 안 밝혀요. 왜? 유대교인이라는 걸 밝히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유대교회, 유대인이라는 게 그 민족적인 특징이 아니라 종교적인 특색이 강해요. 자, 이게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보면 유대인은 누가 진짜 유대인이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야 진짜로. 혈통으로 보면. 근데 어떻게 돼? 근데 여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얘네들은 혈통적인 게 강한데 혈통적인 것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종교적인 게 더 강해요. 이게 유대교의 특징이에요. 이 정확히 따라하면 혈통 플러스 종교예요. 얘네들 특징이. 그런 이런 민족이 예전에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그 정복호랑 할 때만 거의 그래.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선사시대 때 보면 그 토착 종교가 있어요. 그럼 그 토착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토템 애니미지 발달해. 나중에 이제 샤머니즘으로 이제 이게 좀 넘어가면서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 토착 종교 뭐랄까요, 제사장이라고 하나요? 제사장 세력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왕실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예전에 신라도 그런 편이야, 우리나라도. 백제각기는 좀 틀리고. 여기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야. 자, 이스라엘 나라가 종교를 기반해서 건국한 나라예요. 무슨 종교? 유대교. 이스라엘 나라가 엄밀히 따르면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건국한 나라가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건국했죠? 예전에 뭐 아브라함이 세워서 어찌고였죠? 그거는 아주 오래전이에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게 언제 건국이 되냐? 모세 때 건국이 돼요. 아니,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개념이 없었던 거라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있던데, 아브라함부터
그게 좀 이게 족보가 그게 잘못됐어. 그게 예전에 저기 그 아마 다큐멘터리 그거 봐봐. 앞뒤가 안 맞아. 그 저기 아브라함 때부터 계보가 예수 때부터 계속 이렇게 내려와. 앞뒤가 안 맞아. 연대가 왜? 다 중간에 깔아먹어갖고 이렇게 납비들이 해놓은 것 같다가 영으로 보고 이렇게 딱 한 것 같다가 그걸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수하다가 이게 이제 변형이 됐다가 기록이 됐다가 이제 그게 또 이제 또 저기 뭐냐 날조를 했다가 이렇게 이게 나중에 저기 그걸 이제 유대교 경전에 그렇게 기록이 됐다가 나중에 성경으로 넘어갈 때 또 그때 어떻게 저기 이게 날조를 많이 해. 누가 특히 많이 하냐? 사도 바울이 날조를 많이 해. 사도 바울이 날조를 많이 해요. 자, 구약 성서가 있어요. 구약 성서가 유대교 경서야. 그러니까 이건 다 알아. 자, 이거 다 좀 약간 종교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이거 구약 성서가 뭐예요? 유대교 경전이에요. 신약 성서가 어떻게 돼요? 예수 때부터 이제 신약 성서로 들어가요. 그죠? 그럼 구약 성서 유대교 경전과 유대교 그 경전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딱 하잖아요. 틀려요, 내용이. 왜 틀릴까요? 자, 원조는 누구예요? 유대교 경전이야. 당연히 예수 때보다 그 이전에 유대교 경전이 있어. 아니, 이게 벤자민 그림이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 이게. 종교 역사를 보면, 아, 하고 이제, 와, 하고 무릎팍을 치게 돼. 얘네들이 왜 그런지. 자, 예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요? 지금으로부터 약 7천 몇백 년 전 이야기야. 그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그때 나라를 건국했어, 실질적으로. 그게 이스라엘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따르자면, 고구려고 코리아. 원래 코리아. 고구려가 아니라 원래 나라 이름이 뭐예요? 코리아, 코리. 다들 이렇게 코리아가 그러니까 코리아라고 하는 거야. 왜 여길 코리아라고 하냐? 고려라는 나라도 있지만 예전에 고구려가 천년 고구려가 잘 사람들이 보는데 고구려가 역사가 망할 때까지 1000년이 넘어와요. 1000년 이상을 간 나라야 이게. 연대가 개판이라서 그래 다 지금.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어떻게 저기 1000년 이상을 다 넘긴 나라예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나라야. 신라는 한참 후에 건국된 나라야. 나중에 김유신이 다 날조를 한 거야, 그거지. 그 연대가 비슷비슷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게 창건하냐. 웃기지 마라. 어? 이미 신라가 세워질 때쯤에 고구려고 백제는 거의 7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신라가 건국을 했을 때. 신라가 두 개의 신라로 봐요. 박씨신라와 김씨신라로 봐요. 그럼 우리가 신라를 천년신라라고 해요. 자, 이제부터 대가리가 아플 거예요, 이제. 왜? 연대가 다 개판이야. 천년신라 맞아요. 신라는 나라가 통일신라까지 당나라에 먹힌 거 그거 빼고 그냥 이게 통일신라까지 연대를 이렇게 가게 되면 천년신라예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그 천년신라의 그 기록이 어디다 보냐? 김씨 왕조 신라가 천년신라예요. 정확히. 예? 뭐 개소리예요. 자, 김씨 왕조 신라 전에 뭐가 박씨 왕조 신라가 있었어요. 박씨 왕조 신라가 지금으로부터 이게 쉽게 말하면 박씨 왕조가 한 300년 정도 갔다가 김수로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거의 멸망을 당해서 흡수를 돼요. 왕실이. 김씨 이쪽 집안으로 흡수가 돼요. 정확히 따지자면. 박씨가 김씨로 흡수가 되면서 김씨 왕조로 넘어가요. 이제 성씨를 다 갈아. 그러면 흡수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박씨 왕조 중에.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뿔뿔이 흩어진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박씨 애들이에요. 나중에 여기 이제 흡수가 된 애들은 어떠냐? 박씨 성을 가진 왕족들은 어떠냐? 김씨로 다 바꿔요. 그게 싫은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왕실을 떠났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내려온 박씨가 그 박씨야. 박씨 원조 성이 대부분 신라 왕조 성조예요. 그 당시 어떻게 김씨 왕족들한테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나간 애들이야.
그게 박씨야. 그럼 김씨,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가 천년을 갔어. 천년 신라가 아니야. 정확히 뭐냐, 김씨 왕조 신라가 그 천년 신라야. 그럼 그 전에 어디가 300년 박씨 왕조 신라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왕조가 바뀌었는데 국명은 똑같은 경우가 있어. 자, 왕조는 바뀌었는데 이게 왕족은 바뀌었어. 근데 어떻게 국명은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 신라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 왕족은 그대로야. 근데 어떻게 돼요? 나라 이름을 바꿔버렸어. 자, 그게 어디냐? 수나라야. 수나라가 어떻게, 왜? 수나라가, 자, 나라 사람들이 모르는데, 수나라가 이게 처음 건국할 때 여러 나라 왕족들이 이렇게 짬뽕이 된 거야. 피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수나라 황실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서 M&A를 해가지고 한 제국이 된 거야.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왕족들이 있으니까 안에 왕족들끼리 어떻게 부딪히게 돼. 어디 출신 국가왕, 어디 출신 국가왕족 이게 있어. 그러니까 안에서 그 당시에 내분이 많았어.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어떻게 돼요? 수나라가 대토건사하고 고구려 쳐들어왔다가 민심이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거의 내전 상태로 들어가요. 그때 내전 상태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야, 다. 이시성들이야, 다. 수나라도 이시성이에요. 수나라 자체가 합병을 할 때 이시 왕족으로 합병을 해요. 그럼 당나라도 이시인데 그게 같은 왕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문화권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뭐다가 이런 거 아니야. 자, 우리나라 문화권으로, 에이, 이거 꺼야겠다. 정신 사납다. 에이, 이게 깜빡거리니까 좀 충전 중이라서 좀 그래. 조명 하나 껐어요. 자, 이제 이게 자, 왕족은 같은 왕족인데 나라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게 수나라 수당이야. 수당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왕족이 M&A 한 같은 왕족이 이씨 황족으로 다 이게 뭉친 거야. 이제 다 설명드렸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갖다 통일시킨 거예요. 수나라가 통일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전쟁을 거의 안 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수나라 그 창업했을 때 정복 역사가 좀 약간 없을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돼요. 정복을 이게 물리적인 힘으로 정복을 한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좋게 M&A를 해버린다,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왕족들이 M&A를 해서 탄생한 게 수나라 황족이에요. 자, 역사 사사에 보면, 자, 우리가 보면 진시황이 어떻게 춘추 전국시를 정벌할 때 어디를 어떻게 치고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죠? 자, 진하느냐? 진나라가 한나라로 그냥 한 거야. 그럼 진안도 진나라는 완전 틀리죠. 왕시성이 틀리죠, 완전히. 예전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거기 가면 또 옆으로 새니까. 자, 이게 국명이라는 게 이게 좀, 그래. 이게 약간 이게 얘네들 설명하려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해야 돼. 이게 좀 유대기, 벤자민 그레임과 유대교 큰손들이 있어. 유대인들 금융 큰손들이 있어요. 자, 주식시장에만 큰손이 있는 게 아니라 채권시장하고 사채시장에도 큰손이 많아. 금융 쪽이 특히 많아, 얘네. 무역상인이나 아니면 원자재 업체들 전 세계에 있는 원자재 시장은 다 유대인들이 다 거머쥐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쪽에 큰손들도 되게 많아. 유대인들이 다 거머쥐어. 원자재 쪽은. 자, 석유 사람들 잘 보는데 석유 쪽 이쪽 시세 같은 것도 유대인들이 다 만들어내고 석유값도.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식량 무역 시장을 갖다가 다 독과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다 유대인들이야. 특히 식량, 원자재 시장하고 식량 쪽은 다 얘네들이 다 거머쥐고 있어요. 얘네들이 전 세계 그냥 경제를 다 주물락주물락 하고 있어. 중요한 데는 다 주물락주물락. 얘네들은 네트워크가 끝내주게 연결돼 있어. 뭘 기반으로? 유대교라는 그 종교적인 기반으로서 연결돼 있어요.
자, 왜 이걸 설명드리냐? 자, 원론적으로 다시 올게요. 또 옆으로 가면 한두 껍질 생기니까 좀 잘라야겠어. 자, 지금 유대교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다른 건 몰라도 유대교라는 그 같은 종교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끈끈해. 얘네들.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어떻게 해요? 이게 엎어지면 얘를 갖다 일으켜주고 서로 간에 그런 게 잘 돼 있어. 유대인들의 특징이야. 유대교인들의. 왜 옛날부터 로마 때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얘네들. 그 지하 조직 같은 것도 연결이 잘 돼 있고, 네, 이게 무역상이나 이런 금융이 네트워크가 우리가 생각한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끈끈하게 잘 돼 있어요. 그 네트워크망이. 자, 왜 이걸 했냐? 벤자민 그레미안다가 왜 이쪽을 했냐? 벤자민 그레미안도 유대교 쪽 사람이에요. 유대교 사람이에요. 워린 버핏도 유대교 사람은 이쪽 집안이 유대인인데 워린 버핏이 이 양반은 유대교인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 뭐가 틀리나요? 많이 틀려요.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알아. 그러면 나중에 예전에 저기 로마 시대 때 유대교인들을 갖다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유대교인 애들한테 어떻게 돼요? 굉장히 페널티를 많이 줘요. 이게 불가책 천민이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땅을 소유를 못하게끔 국법으로 만들어요.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이 로마의 국법이었어요. 이건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냐? 개종을 시키려고. 자, 로마가 카톨릭 국가죠? 유대교인들을 갖다 어떻게 개종을 시키려고. 그래야 나중에 저기 그 유대 국가 이스라엘 다시 독립한다는 소리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아예 그 소리 안 나오게 해서는 근본적으로 종교를 갖다 뿌리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개종시키려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요. 그럼 개종이 되나? 개종 안 돼. 개종이 안 돼. 저기 팔레스타인 쪽도 그때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다 개종을 안 해. 나중에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저기 뭐지? 저기 그 오스만 제국 때 그때 대부분 개종하고 개종을 안 한 애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요. 종교 자유가 있는 데나 유대교인들 있는 데로 망명을 해요. 이게 유대교의 역사예요. 자, 그 당시에 왜 저기 유대인들 갖다 그렇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차별을 했냐? 개종시키려고. 이유는 자, 뭐 딱 하나야 원해요. 개종시키려고. 카톨릭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얘네들이 개종이 안 돼. 개조가 안 돼, 얘네들이. 로마라는 나라가 개조를 시키려고 하는데 카톨릭으로 개조가 안 돼, 얘네들이. 굉장히 그게 뿌리가 깊어요, 종교적인 게, 얘네들이. 그 로마가 아까 천년이 뭐야, 2000년 가까이를 갖다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개종이 안 돼, 얘네들이. 좀 그런 특성이 안 돼. 근데 중간에 포기를 해요. 원체 이게 저기 페널티가 많으니까 살기가 힘들어. 여기 로마 여기서 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나중에 개종을 이게 몇 가지 경우가 있어. 진짜로 개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개종하는 척 하는 애가 있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내 크게 눈에 들어와도 절대로 개종을 안 한다고 딱 크게 세 가지 분류가 나눠져, 유대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나중에 개종한 애들은 현지화가 돼. 현지화 사람들 이렇게 섞여가지고 현지화가 돼. 원래 혈통은 유대교인데 현지화가 돼버려요. 그럼 얘네들은 나중에 그럼 걔네들이 유대인 취급 안 해요. 자, 그리고 또 이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개종 안 한다. 이런 양반들이 있어. 이제 그런 양반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야. 그럼 이런 양반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저기 불평등함을 어떻게 해요? 그걸 하고 이런 저기 동굴 같은 데서 뮤실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저기 유대교 그 예배 지내고 거기서 어떻게 그래요, 얘네들은. 근데 이게 중간에 이게 저기 문제가 뭐냐면 그 중간적인 사람들. 이게 반 유대 반 카톨릭인들 일명 이 사람들 갖다 뭐라 하냐면 이게 저기 이런 말이 있죠. 원래 저기 공산당도 아니고 여기 자유민주정도 아닌 사람부터 회색 분자라고 하죠.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회색 분자라는 말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중간 사람을 갖다 회색 분자라고 해. 쉽게 말하면 양다리 걸친 사람을 회색 분자라고 해.
자, 이 회색 분자라는 말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기 이게 원래 그 서양에서 넘어온 말이야. 회색 분자라는 말이. 근데 회색 분자라는 게 그게 근원적으로 역사가 어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카톨릭교인도 아니고 양쪽에 양다리를 걸친 애들을 뭐라고 하냐? 회색 분자라고 해. 자, 그럼 누가 회색 분자냐? 유대교 입장에서도 얘네들은 회색 분자야. 그러니까 카톨릭 로마가 국교잖아. 로마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 얘들 회색 분자야. 확실히 우리 편이야. 박쥐 같은 놈들이 한마디로. 자, 일명 얘네들을 뭐라냐? 회색 분자라고 해요. 이게 유대교 얘네들이 보면 역사가 골 때려 진짜로. 그리고 이게 좀 약간 피해 역사이기도 하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싸움을 못해. 전사적 기질이 굉장히 없어 얘네들이. 근데 어떻게 장사머리는 끝내줘. 이런 금융이나 장사머리는 끝내줘. 이게 돌아가는 게. 근데 뭐냐 싸움을 못해 얘네들의 특징이.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싸움 잘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핏박박박 하니까 이제 총칼을 든 거예요. 또 이제. 얘네들 원래 민족성이 싸움을 못해. 원래 이게 좀 장사 기질이 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이런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 싸움을 못해. 진짜 싸움을 못해. 전쟁을 잘 못해. 그 전쟁을 싫어해. 대표적인 경우에 세계들의 두 개의 큰 상이 있어. 화상과 유대교 상이 있어. 얘네 화상 애들도 싸움 더럽게 못해. 자, 화교 얘네들이 화교죠. 화상이라고 해야 돼요. 화교 상인들 화상이라고 해요. 화상 애들 어떻게 싸움 더럽게 못해. 중국 애들 보면. 화상 애들이 싸움 더럽게 못해. 얘네들. 근데 이제 어떻게 장사머리를 끝내줘. 장사머리가 끝내주는 치고 싸움 잘 못해, 다. 이렇게 다 보면. 내가 보니까 그래. 두 가지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드물어. 있긴 있는데 천재적인 애들이나 정지 한쪽 능력이 뛰어나면 한쪽 능력은 떨어져. 이게 장사머리나 금융 같은데 이게 계산기 이게 잘 튕기는 애들이 있어. 이게 대표적인 게 화상하고 유대교 애들이야. 유대교상하고 화상 애들이 끝내줘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데 장사머리는 별로야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끝내줘. 진짜 똑똑해 천재야. 근데 어떻게 장사머리는 이런 말은 그런데 일본 사람도 비슷해요. 일본 사람들도 머리는 좋아 애들이. 근데 장사머리가 떨어져 애들도. 이게 동양에서 누가 장사머리가 좋냐? 역사적으로 상하이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게 장사머리가 끝내줘. 왜 거기가 옛날 무역 거점지역이야 상하이 쪽이. 몇 군데 있어. 그 상인 있는데. 그 옛날 위에 보면 마의 삼각지대라고 개성 쪽 사람들도 세. 이게 상인 기질이 센 그 지역이 있어. 옛부터 무역 항구 지역이 있어요. 상동방도 끄트머리 있는데 여기 사람도 세. 산동방도 이렇게 끄트머리 쪽에 항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여기 사람들이 원래 거기가 상인 집단 서식 지역이야. 그래서 여기도 장사머리가 세.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요. 보통 이게 상업이 발달한 그 무역 도시가 있어. 그런데 그러면 그런 애들이 다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서식을 해서 살아. 그럼 대대손손 유전적으로 아버지도 상인, 할아버지도 상인 이렇게 되면 이 유전자가 상인에 맞게끔 세팅이 돼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화상과 유대상이야. 내가 보니까 상인 기질이 무역이나 장사 기질이 뛰어난 애들은 싸움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유대교 애들이 어떻게 싸움을 못해 얘네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군사적으로 오면 매일 두드려 맞아. 요 장사머리는 끝내줘. 이게 또 돈놀이하는 머리는 끝내주는데 싸움을 못해 얘네들이. 그러면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휴머니스트인가? 그건 아니에요. 얘네들 특징 그건 아닌데 싸움을 못해. 얘네들의 특징이야 내가 보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야. 이게 화상도 똑같아. 화교상의 애들도 싸움 진짜 못해 얘네들. 얘네들이 싸움을 못하니까 어떻게 냐 돈은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번씩 정권 애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어떻게 두드러 패요. 두드러 패가지고 돈을 뜯어가. 불가침 천민 애들 시발 새끼 하면서 유대교 두드러 패면서 돼. 이게 예전 로마 때는 그나마 그거를
이게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이 법제화가 잘 됐기 때문에 아무리 저기 불가침 천민 유대교인이라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 네, 그렇게 하면 저기 나중에 제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또 이게 애들이 독립한다고 어떻게 막 이렇게 데모를 해.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안 해, 얘들은. 근데 언제 이게 심하냐, 유대인들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저기 쉽게 말하면 영국, 이게 프랑스, 독일하고 저기 러시아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서식해 살아. 예절 저기 그 로마 시대부터. 나중에 독립을 해. 그럼 독립 오면 지네들한테 가나? 아니, 거기 눌러 살아요. 그 저기 그 자기 조상 대대로 거기가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이야. 야, 1000년 이상을 조상들이 살았으면 그게 고향이지. 저기 있는 저기 뭐냐 저기 시나이 반도 그 땅이 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1000년 넘게 저기 저 유럽 쪽에 북유럽 쪽에 살았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이쪽에. 그럼 그게 내 고향이야, 얘네들은. 그럼 예전에 로마가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역사하고 주식하고 그런 게 연결돼. 얘네들이 왜 저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을 굉장히 세게 하고 저거 하는지 좀 이해가 돼, 얘네들이. 네, 믿을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핏방을 많이 봐서 그래. 그럼 얘네들은 항상 이게 금이나 은 같은 거를 갖다가 집안 금고 같은데 이게 지하 벙커 같은 데다 이걸 갖다 숨겨놔, 얘네들은. 왜 그러냐? 나중에 얘네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 그걸 갖다가 들고 튀어야 돼. 예전에 히틀러 같은 애들이 나타나. 나폴레옹 때도 좀 그렇고 히틀러 같은 애들이 나타나서 우리 다 죽일 것 같아. 그럼 어때요? 부동산을 사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 팔려. 그죠? 묶여. 그럼 뺏겨 그냥.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어요. 이제. 자,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 얘네들 국법을 어떻게 했냐면 땅 자체를 갖다 소유를 못 하겠어요. 국법이야. 유대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다. 이게 국법이에요. 그럼 건물은요? 땅은 소유할 수는 없는데 건물은 소유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뭐예요? 예전에 보면 로마라는 나라가 땅을 이게 하긴 하는데 이게 좀 로마라는 나라가 좀 골 때려요. 약간 공상 국가하고 약간 저기 자본주의 두 개가 다 섞여 있어. 대부분의 그 땅을 갖다가 로마의 땅으로, 그 국가의 땅으로 예속돼 있어요. 주인 없는 땅은 무조건 로마 땅이야.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알프스산 꼭대기에 있는 땅 그 주인 없잖아. 그죠? 근데 로마 땅이었죠, 예전에. 그렇죠. 이제 알프스 다 로마 땅이었어요. 저기 알프스산 거기 있는 땅 주인이 누구야? 로마 거야. 로마라는 나라야. 우리나라도 똑같아. 저기 백두대간에 있는 저기 국립공원 있죠? 다 나라 땅이에요. 사유지 거의 없어. 내주지다. 꿈 깔까? 길까? 네.